환자분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한 번도 삔 적이 없을 순 있지만 한 번만 삔 발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다쳤을 때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병원에 안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주로 생기게 됩니다. 한 번의 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불안정성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란 초기에 급성 인대 손상을 받고 나서 안정적이지 않고 계속 흔들리면서 발목을 삐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발목이 반복적으로 꺾이거나 접지르고 특히 걸을 때도 발목을 삐시는 분들, 불안정한 느낌이 드시거나 헛디딤, 운동 감각 저하 같은 게 발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순 염자 후에 보통 이런 증상이 생길 경우에 저희가 만성 불안정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발목을 삐게 됐을 때 발을 안쪽으로 접지르는 방향으로 발목을 많이 다치시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외측 인대 부분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외측 인대 부분이 손상이 되었을 때 인대가 늘어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인대는 손가락처럼 결이 있는 구조가 합쳐진 발목 구조가 되어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심하게 당겨지면서 늘어지면서 찢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 잘 모아줘서 너 이대로 붙어 라고 해주는 게 기부스가 될 수 있는데요. 기부스 착용을 잘 안 하거나 아니면 많이 걸었을 때 얘가 느슨하게 붙게 되면 인대가 제대로 못 잡아주게 되는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보통 설명할 때 텐트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텐트 구조물의 인대 부분은 텐트를 잡아주는 끈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끊어지면 작은 바람에도 텐트가 흔들리게 되겠죠. 텐트의 구조물을 잡아주는 것은 끈만 있는 게 아니고 텐트의 뼈대 그리고 텐트의 천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뼈나 근육 힘줄 부분을 보통 설명을 드리고요. 이 세 가지 균형이 잘 맞아야지 발목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대 부분이 찢어지게 되면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균형도 무너지고 쉽게 접지를 수 있는 발목이 되는 겁니다. 대표 증상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발목을 자주 접지르고 특히 걸을 때도 휘청거리는 느낌, 울퉁불퉁한 길을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특히 불안정한 느낌, 운동하거나 많이 걸었을 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통증이나 붓기 같은 게 발생하기도 하고, 발목을 사용하고 났을 때 발목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오래되면 발목 안쪽이나 바깥쪽 부분에 다른 문제가 같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 꼭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치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반복적인 염자가 일어나면서 인대가 다친 부분 이외의 다른 관절 부분이나 특히 발목 안쪽에 있는 거골의 연골 부분이 다친다거나 발목 안쪽 부분이나 외측에 관절이 손상되면서 관절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목이 삐었을 때 인대 부분은 늘어나 있어서 손상을 적게 받을 수는 있지만 주변 부위에 있는 근육이나 힘줄들은 다치게 될 수 있습니다. 진단은 환자분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발목을 접질렀다는 과거력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진찰할 때 발목을 흔들어 보면 실제로 앞뒤로 그리고 좌우로 발목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찍을 때 단순 엑스레이를 찍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사진처럼 발목을 좌우로 밀어보기도 하고 앞뒤로 밀어보기도 하는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골 부위가 안쪽으로 확 꺾이면서 인대 부분 바깥쪽이 못 잡아주고 있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고, 거골까지 이어지는 인대 부분이 손상된 경우에는 정강이뼈가 뒤쪽으로 밀리는 양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MRI나 초음파를 통해서 실제로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MRI 상에서는 인대 손상 부분이나 이전에 손상됐던 부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할 수 있는데요. 재활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뼈나 근육 힘줄도 발목을 안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발목 근력 운동을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발목 스트레칭을 통해서 발목 안정성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운동, 보조기 착용 같은 걸로 보조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발목을 다치고 나서 계속 삐끗삐끗하고 있는 상황에 초기 치료, 초기 재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발목 안정성을 기르기 위해서 발목 강화 운동을 하는 게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고요.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거의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발목의 피로도나 그런 게 심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객관적인 인대 불안정성도 있고 연골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정확한 검진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핵심 원리는 기본적으로 늘어난 바깥쪽 인대 부분을 봉합해 주는 거, 그게 먼저고, 아니면은 재건을 통해서 발목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기도 하는데요. 인대 부분뿐만 아니고 인대랑 힘줄을 덮고 있는 막 부분을 같이 봉합을 해서, 인대는 원래 선처럼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면으로 만들어주는 게 수술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관절 상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관절경을 통해서 만성 불안정증 때문에 생긴 관절 안쪽의 병변도 같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대에 대신해주는 넓은 면으로 만들어줘서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수술이 브로스트롬 수식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발목이나 봉합수술을 시행을 했는데도 또 계속적인 발목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재건술을 통해서 발목 인대를 대체하는 타각원, 다른 사람의 인대를 제공받아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은 인대 부분이 봉합한 부분이 낫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저희가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를 보는데요. 그 기간 동안 봉합한 인대가 잘 쫀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부스나 아니면 보조기 같은 걸 착용해서 발목이 삐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막아주는 게 첫 번째 치료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체중 부하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발목이 꺾이지 않는 방향으로의 디딤은 인대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행을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존적 치료랑 같은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아까 텐트를 안정화시키는 구조물, 근육, 힘줄, 뼈, 그리고 인대 중에 인대를 봉합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강화시키는 재활을 같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발목이 더 이상 삐지 않는 발목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재활 치료를 같이 하면 수술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복귀까지는 보통 길게는 3개월 정도를 잡고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요. 재활 단계가 필요합니다. 보조기나 기부스를 풀고 나서 발목 각도 회복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치료, 발목을 강화시켜서 인대랑 같이 발목을 안정화시켜주는 구조물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운동에 필요한 근력을 만들어주는 것,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빠르게 걷기, 자전거를 통해서 발목이 안정적이고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충분히 길러졌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스포츠 복귀를 하게 됩니다.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을 전문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재활 치료랑 일상생활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보다는 재활 기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운동을 하면서 전차 발목이 튼튼해진다면 다시 삐지 않는 튼튼한 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재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활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초기에 시행되는 거는 밴드 운동입니다. 보통 세라밴드라고 표현을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고무줄로 되어 있고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낮은 무게, 낮은 저항으로 있는 고무밴드를 발목을 바깥으로 틀어주면서 저항을 잡아주고, 안쪽도 잡아주고, 그리고 위아래로 해서 발목 자체가 좌우 그리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를 잡아줄 수 있는 근력을 우선적으로 키워주고요. 그리고 그림처럼 밸런스 보드라고 하는 양발을 서서 혹은 한 발로 서서 하는 것도 있고, 보수볼이라고 위에만 공이 있고 밑에는 평평한 운동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양발을 서서 까치발을 선다든지 아니면 한 발로 까치발을 선다든지 해서 발이 버틸 수 있는 밸런스를 잡아줄 때 사용되는 근육들을 키워줘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근력 운동을 시행하는 게 재활 운동의 시작입니다.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수술하면 다시 안 접질리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텐트에서 끈이 늘어났을 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끈을 다시 제자리로 잡아서 길이를 맞춰준 거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는 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걸을 때 삔다든지 심하게 밀리지 않았는데 발목을 삐는 경우를 잡아줄 수는 있는데요.
운동을 하시다가 아니면 특별하게 외상을 받았을 때 발목을 삐는 거를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접지를 수는 있지만 흔들리는 발목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발목 자체에 외상이나 그런 게 발생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발목을 잡아주고 다른 구조물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수술입니다. MRI에서 인대가 늘어났다고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은데요. 환자분들 중에는 재활을 통해서 발목 강화 운동을 잘 하거나 아니면 발목 자체가 튼튼하신 분들은 인대가 늘어나고 이전에 찢어졌다 그래서 무조건 발목 불안정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영상 검사, MRI나 기타 소견 등을 다 같이 종합해서 수술적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하나 검사만으로 내가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영상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더라도 환자가 실제로 삐거나 계속적으로 염자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구조물이 다칠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만성 발목 불안정증은 이전에 있었던 인대 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약해진 발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단순 통증보다는 기능 저하와 반복 손상으로 다른 구조물, 특히 관절염이 진행된다든지 다른 인대나 힘줄의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평가랑 치료를 계획을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재활을 꼭 잘 해서 안 다치는 발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